참 자랑하지 못해서 손해본 사람 되게 많았겠구나. 자기가 다 해놓고도 전혀 말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고 스스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자기의 공로를 나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되게 재밌는 제목이네요. 자랑의 기술, 자랑의 기술. 이런 책입니다. 이제 전국의 조용한 실력자들이 일어나라. 이제는 자랑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메러디스 파이먼, 이분이 저자입니다. 기업인이고 작가, 강연자이기도 해요. 커뮤니케이션 전략가고요. 지금 자랑의 기술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자, 우리 이 저자가 메러디스 파이먼,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게도 참 자랑하지 못해서 손해본 사람 되게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자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는 행위다. 자랑은. 재밌죠? 두 번째, 자부심을 공유하는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자랑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다 해놓고도 전혀 말 못하는 사람. 사실 저도 이제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좀 얄미운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데도 그렇게 자랑을 해요. 말하자면 과시랑 자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나의 자부심을 사람들과 그야말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행위.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고 그 일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에게 뭐가 생깁니까? 자부심이 생기죠. 나는 이거 정말 잘해. 나는 정말 마케팅 잘해. 나는 정말 편집 잘해. 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정말 잘해.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부심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부심이 넘치는 걸 공유하는 행위를 우리는 자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 깡통인데 없는데 막 과시하고 내가 말이야, 이거는 뻥이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실력자인데 그 넘치는 자부심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죠. 사실 이 공유하는 과정이 어쩌면 선한 영향력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넘치는 자부심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다 알려주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롤모델처럼 그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자기계발은 누군가의 자부심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자기계발이라는 컨텐츠가 나오고 그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적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와 비슷한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선한 영향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한편 남에게는 그런데 그럼 나 자신에게는 자랑의 정의를 내리면 어떠냐? 나 자신에게는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말이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 근데 남들 같으면 한 1년 걸려도 못할 걸 내가 집중해서 6개월 만에 끝냈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 라면서 그 배운 점들을 쭉 나열하면서 공유합니다. 이게 자랑인가요? 과시 아니죠. 과시인가요? 이거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랑한다 그러면은 일단 과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랑과 잘난 척을 동일시하죠. 잘난 척하네.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고 또 뭡니까? 스스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자기의 공로를 나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의 정의를 좀 새롭게 가지시고 자랑하는데 겁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랑하는데 겁을 내요. 왜? 타인이 자기를 되게 자뻑하는 사람 혹은
과시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오히려 자신의 그 자랑을 숨겨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랑을 숨겨놨어. 전혀 자랑하지 않아. 자신이 뭘 잘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인정도 안 하고 자부심을 갖지 않아. 그랬을 경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남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부심을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행위를 자랑이라고 봤을 때 이 자랑은 너무나 정당하고 이 넘치는 정보의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존력 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랑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과정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자랑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많이 자랑하세요. 나 스스로를 인정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죠? 자부심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어지죠. 그러니까 자랑의 최고의 장점은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과정이기도 하고 나를 확대해 나가는 나라는 한 인간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랑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이 자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타이밍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죠. 자랑 못하는 사람은 늘 타이밍을 놓쳐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나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나는 아직 자랑할 때가 아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완벽해지나요? 죽을 때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느낌 가진 적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도 완전 퍼펙트해 이런 느낌 가진 적 있어요? 뭐가 꼭 빠진 것 같죠? 그죠? 공부도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사람 있어요? 딱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죠. 자,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 막 연습했어. 다음날 아침 9시 프레젠테이션이야. 어때요? 딱 이틀만 더 있으면 좋겠죠.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못해요. 그리고 그 알잖아요. 그냥 안 쓰고 두면 그거 된다고. 다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하면 자랑인데 3년 후에 하면 옛날 얘기인 거지. 지금 하면 되게 적절한데 일주일 후에 얘기하면 너는 왜 떼질한 다음에 난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너무 늦었어. 너무 빨라. 완벽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이 타이밍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의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자랑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팩트 중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있으면 자랑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완벽하냐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얘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자랑하셔도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랑의 체크 포인트는. 그러니까 사실이 충분하면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일을 할 때 사실이 충분한 사람을 우리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사실은 충분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사람은 뻥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실이 충분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뻥이 충분한 사람이 자랑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이 충분하다면 사실을 충분히 누적했다는 건 여러분이 실력자란 뜻이고 사실이 누적됐으면 자랑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자랑을 할까요? 여러분 자랑이 꼭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자랑을 뭘로 했어요? 여기 책만 맞네. 다 책으로 자랑했네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얘기했네요. 이해가죠?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책으로 해도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해도 되고요. 말로 해도 되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 영상으로 해도 되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랑의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죠? 세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못해요. 자, 자랑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 1. 떨려요. 무서워요. 부끄러워요. 너무 긴장돼요. 불안해요. 네,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품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스피치 하라 그럴 때 보면은 되게 떨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스피치 울렁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울렁증은 많이 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하다 보면 이거는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떨리고 무서우고 부끄러운 건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 감정 뒤에 숨을 쉬면 영원히 못합니다. 재수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겠다. 근데 여러분 자랑 안 해도 재수없어 해요. 일 잘하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은 쟤 봤냐? 야, 우리 아직 못 끝냈는데 쟤 다 끝냈대 벌써. 별걸 다 재수없어 해. 자랑을 하건 자랑을 안 하건 나의 그 완벽함, 나의 완성도, 나의 실력에 대해서 다 재수없어 하는 애들은 늘 재수없어 해. 그건 그 아이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재수없어 하는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자, 전에 자랑이 심한 사람을 만났는데 별로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이 자랑을 세련되게 못했나 보지. 자랑을 과시처럼 했나 보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자,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아는 데까지만 해요 그럼. 뭐 모르는 데까지 하려고 할 거 없잖아요. 아는 데까지. 원래 자랑도 키워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만큼에서 하는 자랑이 있고 여러분 그 애들 보세요. 엄마 나 오늘 밥 3끼 다 먹었다. 이것도 자랑이야. 엄마 나 오늘 신발 잘 벗어났다. 이것도 자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줄 아는 애들이 계속 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십니까? 자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작은 것도 자랑하게 하면 애가 사회에서도 작은 것도 자랑해요. 그것도 이쁘게 자랑할 줄 알아요.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를 하면서 자랑할 줄 알아요. 근데 왜 뭐 좀 자랑, 야 그게 자랑이냐?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표현 못합니다. 자기 자랑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되게 손해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손해보고 살기를 원한다면 자랑을 못하게 키워야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원한다면 아이가 자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자랑하는데 왜 싫어해요? 자랑하는데 귀여워해야지. 자, 겁내지 말고 팩트에 기반해서 자부심을 공유할 것. 자, 물론 여기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재수없어 보이지 않을까? 다들 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들 싫어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요 늘 싫어하고 늘 재수없어하고 이런 사람은 나의 영역에서 제외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자랑해야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발표도 못하고 중간 과정을 공유도 못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긴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데까지만 딱 10장 정도 PDF 출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더 많이 아는 사람도 공유하고요. 조금 아는 사람도 조금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면 돼요. 그건 단계별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텝별로 다 모든 사람이 다 고급 과정이 아니에요. 인생사. 초급 과정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럼 초급 사람들에게 나의 초급을 경험한 걸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더 유용할 수도 있죠. 아무도 관심을 안 주면요. 답답하다. 이런 식이면 자랑 한 번도 못 하겠네. 얼마나 완벽해야 할 건데요. 얼마나 욕을 안 얻어먹어야 할 건데요.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실 건데요. 평생. 그럼 결국은 어때요?
한 번도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나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 대한 자부심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 얘기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딱 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늘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저 안 알아줘요. 알아주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자랑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저 뭐 자랑할 건 아니고요. 자랑은 하기는 싫지만요. 이렇게 말해. 아니면 저 얼굴에 철판 한 벌 깔고 광고하겠습니다. 아이고 전 싫어. 저 얼굴에 철판 깔고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욕을 얻어먹으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서투르죠. 자랑 좀 할게요. 자, PR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대부분 자랑 잘하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안 해. 이거 다 이거 마거. 이 책을 읽고 나서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거. 자, 이렇게 합니다. 자랑하기 싫지만은 이렇게 제가 쓴 기사를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하고 시작하는 거지. 자, 철판 깔고 광고합니다가 아니고, 자, 제가 업계에 관한 글을 좀 써봤는데요. 여러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랑 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출연했던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 PR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패널로 나갔던 토크쇼 영상 좀 봐주시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응? 제가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잖고 좋잖아. 제가 그 얼마 전에 블로그에다가 글을 좀 쓴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여행 갔다 온 제 생각을 썼는데 그 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PR이고 이게 자랑이잖아. 그 글 쓴 게 자랑이잖아. 뭐요? 자부심을 내 느낌을 공유한 거잖아. 그 공유한 걸 읽어보라고 하는 게 자랑이라고요.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한다고요.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참 자랑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자랑할 건 아닌데 누가 자랑이라는 말을 대놓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라고 대놓고 쓰나요? 그 자랑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자, 자랑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뭐가 돼야 될까요? 성과 목록을 적으셔야 돼요.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가 그 책을 쓸 때 어떤 자료들을 많이 리서치를 했는지, 책을 몇 권을 읽었는지 이런 나만의 성취 목록들을 다 적어 놓는 거죠. 성과 목록들을. 왜 적어 놓느냐? 그 뭘 적어요? 지가 한 걸? 여러분 5년 지나니까 다 뒤섞여서 그냥 열심히 했고요. 여기 한 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 적어 놓으니까 뭘 열심히 했는지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적어 놔야 됩니다. 저도 꽤 적습니다. 그걸 적어 놓으면 나중에 책으로도 쓰고 책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책으로도 쓰고 컬럼으로도 쓰고 강의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 자기 통계도 중요합니다. 전년도 비해 몇 배 성장, 전년도 비해 돈을 얼만큼 더 벌었어, 전년도 비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더 공부했어, 이런 식의 어떤 자기 통계를 내보는 거. 작년에 책을 몇 권을 읽었어, 그죠? 작년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어, 작년에 내가 사람을 몇 명을 만났어, 이런 식의 자기 통계를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자기 표현 워딩을 좀 하나씩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면. 저는 김미경 그러면 내 대표적 워딩은 열정이죠. 그리고 끈기고요.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워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랑의 기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이 자랑의 기술이잖아요. 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랑을 하려면 이렇게 하랍니다. 첫째, 감사하라. 그게 자랑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그 짹짹이들과 함께 이제 4월 1일부터 또 시작하네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514 챌린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4일 동안 각자의 챌린지를 완수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 514 챌린지를 시작한 지 벌써 1월, 2월, 3월이 됐거든요. 5시면 어마어마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 라이브에 접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짹짹이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굿잭월드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10,000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기부를 통해서.
정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판만 깔았고 그분들이 514 챌린지에서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짹짹이들 10,000명이 아니면 못할 일이었던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짹짹이, 바로 짹짹이들이 만든 일입니다. 자, 되게 감사한 것 같은데 할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부심을 담아야 되는 거죠. 자부심을.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있는데요. 자, 우리 국제골드를 통해서 배운 거. 첫 번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나도 성장한다는 걸 배웠어요. 사실 514 챌린지 저 공부하려고 한 거거든요. 나 끈기 배우고 저 스스로 끈기 있게 무엇인가 해나가는 걸 내가 해나가고 싶어서 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10,000명이 모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확대되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기 시작하고 저도 정말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전에 514 챌린지 하기 이전의 김미경과 514 챌린지 하기 이후의 김미경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김미경이 10,000명으로 확대되었으니까요. 확대된 10,000명으로 확대된 김미경은 이전의 김미경과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나의 자부심도 얘기했어요. 감사도 얘기했고 자부심도 얘기했고. 근데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뭘로 전달해요? 말로 하는 게 편해요. 글로 쓰는 게 편해요. 여러분은 뭐가 편하십니까? 블로그에 글을 쓰실래요? 아니면 말로 하실래요? 아니면 책을 내실래요? 뭐든지 프레젠테이션 하실래요? 필요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전달 방식을 택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자랑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자랑하지 못해서 손해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마인드셋부터 다양한 방법론까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 한번 제대로 못해서 손해본 사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 느낌을, 감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중요하죠. 저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어떤 부분, 뭐 못난 면도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또 많은 부분 저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성장했고요. 그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자부심을 다른 사람과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했을 때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해진 만큼 성장했고 성장한 자리에서 또 한 번 성장해야겠다라는 결심도 섰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널리 공유하시고 공유하는 방법을 잘 택하셔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재수없어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드러내고 스스로를 잘 데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고 잘 데리고 싶으면 이제부터 자랑하십시오. 자랑의 기술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교약권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